안녕하세요. 저는 세린병원 신경외과에서 주로 뇌에 발생하는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조진모라고 합니다. 주로 관계에 있는 질환은 뇌출혈, 뇌졸중, 그 다음에 뇌종양 등이고요. 두부 외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중재적 시술도 함께 하고 있고 수술적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질환 중에서 뇌동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한 5%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파열성 뇌동맥류는 10만 명당 1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. 파열될 확률은 1년에 1 내지 2%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게 터지게 되면은 33% 정도는 병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합니다. 혈관에 꽈리처럼 되어 있는 병이에요. 그래서 이 꽈리를 어떻게 해서 막느냐가 치료의 관건이 됩니다. 치료 방법은 이런 궤도술에 의한 결찰술이라 그래서 머리를 열고 클립으로 찍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코일 혈관 내 수술이라 그래서 코일 색전술이라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여기에 채워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. 이 물질을 채워주는 거를 코일 색전술이라고 합니다. 뇌동맥류가 보통 3mm 미만이면 잘 안 터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3mm 미만이면서 위치가 전교통동맥이나 후교통동맥, 중대뇌동맥이 아닌 경우에는 잘 안 터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보통 3mm 미만이면은 그냥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MRI를 찍게 되고요. 그래서 더 커지게 되면은 치료를 하게 되죠. 파열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선 코일 색전술을 진행하게 됩니다. 보통은 그 크기가 3mm 이상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고파열 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위치가 전교통동맥이나 후교통동맥, 중대뇌동맥에 있으면은 고파열 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부작용은 없나요? 치료에 합병증이 있는데요. 시술 도중에 이게 터지기도 합니다. 시술 중 파열이라 그래서 1% 미만이지만 생기기도 하고요. 다른 혈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뇌경색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기타 합병증으로 전신 마취를 주로 하고 하기 때문에 폐렴이나 뭐 그런 전신적인 마취의 문제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. 코일 색전술의 기계들이 좋아지면서 코일 색전술이 안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찰술의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. 뇌출혈을 심하게 동반한 경우에는 결찰술을 하면서 뇌출혈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하기도 합니다. 안 터진 경우는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그냥 치료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. 터졌다라면은 33% 정도는 병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고 20%는 파열 2, 3일 이내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거의 50% 정도가 파열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17% 정도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고요. 나머지 30% 정도는 출혈 이전과 같은 정상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기도 합니다.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. 이건 빨리 발견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. CT 엔지오, MR 엔지오가 있는데 MRI나 CT로 혈관 검사를 같이 해보셔야 되고요. 그 검사에서 나온다라면은 만약에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터지기 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증상이 있어야 CT 찍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40세가 넘어갔다라면은 한 번쯤들은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대부분 두통이 그냥 1차성 두통이라 그래서 원인이 없이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그런 두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MRI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뇌동맥류랑은 관계가 없는 증상이고요. 일반적인 두통은 대부분 뭐 약을 먹으면 좋아지거나 그러는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통은 엄청나게 아픕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동맥류는 발견이 중요합니다. 40세가 넘으셨다라면은 MRA나 CT 엔지오를 한 번씩들은 꼭 찍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발견이 되면은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제가 짧지만 뇌동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은 뇌종양으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